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산다. 이렇게 해서 진짜 돈 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10년 동안 그렇게 단순하게 거래하다가 돈을 정말 많이 날렸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보면서 터졌네, 들어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계시죠? 막상 진입하면 떨어지고 손절하면 다시 오르고, 이 패턴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1000억 거래대금, 1000만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을 매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파일만 300개가 넘었어요. 패턴을 찾으려고 했지만 패턴은 없었고 제 계좌만 녹아났습니다. 주식 유료 강의에는 1억 2천만 원어치는 썼어요. 주식책 100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분석하면 할수록 계좌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거래량의 법칙 자체가 사실 시장의 현실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아시죠? 2023년 7월 거래량 역대 최고 찍은 날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가가 58만 원이었어요. 이때는 모든 방송에서 신고가에서 거래량을 급격하게 동반했기 때문에 2차전지 대장주는 더 간다고 외쳤죠. 이때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80% 손실이에요. 나스닥은 어떨까요? 2022년 2월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빅테크 시대가 계속된다고 모두가 외쳤죠. 그 이후 1년간 35% 폭락했습니다. 10,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혹시 처음부터 틀렸던 건 아닐까요? 이건 제가 이번 주에 거래한 내역입니다. 8월 6일 이번 주에 28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을 익절했어요. 거래량은 단 1초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래량을 보면서 실패한 이유,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방법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모든 책, 모든 유튜브, 모든 강의에서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50대 50이죠. 거래량이 터지면 위든 아래로든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또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서 그래요. 거래량이 많으면 이 주식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 맞네 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맞았는데 종목을 잘못 골랐네,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실패를 정당화하기가 쉽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량 매매법을 하나하나 검증해 볼게요.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에서는 강력한 매수 타점. 이 차트를 볼게요. 거래량이 평소에 30배, 완벽한 장대 양봉이 뽑아졌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도 역시 급락이 나왔고 일주일 내내 흘러내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날이 바로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개미들 매수세를 이용해서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디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다고 들어간 그 순간이 그들의 매도 시점인 거예요. 거래량 급증에 급락하면 악재니까 즉시 팔아라.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 차트를 보세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급락했어요. 모든 사람이 악재라고 판단했고 던졌죠. 그런데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무려 한 달 동안 연일 상승했어요. 이런 자리가 오히려 장기 입형에서 캔들이 밝고 마감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였던 거죠. 이 급락은 마켓메이커가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싸게 담으려고 만든 건강한 가격 조정이었던 겁니다. 이것 말고도 거래량이 없으면 매매하지 마라, 거래량이 가격을 선행한다, 이런 얘기들 다 들어보셨죠? 전부 함정입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세력이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거래량 분석법들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마켓메이커들이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물건을 살 때 나 지금 이거 산다 하고 광고하면서 살까요? 아니죠. 최대한 조용히 사겠죠. 그리고 팔 때 오늘만 이 가격, 영원히 이 가격이 오지 않을 것처럼 시끄럽게 팝니다. 포모를 느끼게 하는 거죠. 이제 뭔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거래량 이론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거래량은 세력들이 자전거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다 연출된 거래량인 거예요. 실제 빅테크 차트를 보면서 연출된 거래량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믿고 사는 그 우량주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거래량을 동반해서 마이너스 40%를 빼고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 손절 쳤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고, 이때가 세력들이 개미들을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애플 역시 중국을 제재하는 트럼프 때문에 끝났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마이너스 33%를 빼고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또 AMD는 고점 대비 66%를 빼고 간 사례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2의 엔비디아라는 평을 들으면서 거래량이 폭발했고 신고가를 그 자리에서 갱신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각종 악재 뉴스와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시키니까 뉴스와 거래량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가장 거래량이 몰릴 때가 가장 물리기 쉬운 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 뭘까요? 팔란티어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모에 휩싸여서 미친 듯이 담고 있죠.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정말 좋은 기회를 줄 겁니다. 진짜 매수 기회는 그때 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포모를 만든 다음 가장 비쌀 때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이 방식은 시장을 가리지 않아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나 골드 같은 유동성이 가장 큰 시장도 똑같아요. 특정 가격대에 밀집된 수많은 손절매 주문들을 터뜨리고 이른바 스탑 헌팅을 하고 순간적인 급락을 만들어내고 나서야 올려버립니다. 이게 항상 내 손절가를 터치하면 오르는 이유예요. 이제 점점 명확해지지 않으신가요? 거래량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인 거죠.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거래량은 그 뒤를 따르는 것 뿐입니다. 마켓메이커는 최대한 조용히 포지션을 잡고 최대한 시끄럽게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동안 거래량이 조용한 곳에서만 매수했어요. 그 결과 2023년 4월 나스닥의 상방 전망이 적중했고 2023년 6월 엔비디아 상승을 정확히 예측했고 2024년 초 골드가 3,000포인트 갈 거라는 예측을 또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제가 트레이딩에서 거둔 수익이에요. 거래량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세력의 흔적을 찾으려고 봅니다. 그럼 저는 거래량을 안 보고 어떻게 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게요. 이 차트에서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지죠. 보통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물립니다. 이런 돌파는 거의 대부분 되돌리거든요. 추세가 잘 가는 중에는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죽이는 시세가 나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움직임은 밑으로 충분히 가격을 빼주고 나서 나오는 게 진짜 돌파예요. 초보자는 위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알 수도 없고 노릴 수도 없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럼 밑에서 잡는다는 게 뭐냐? 하단 매물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매물대 여부를 바로 캔들의 꼬리에서 찾습니다. 매물대에서 캔들의 강한 꼬리가 동반되면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수십 가지 복잡한 패턴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신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시가와 종가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캔들의 종가가 매물대를 돌파하고 마감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돌파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다음 캔들 시가까지 확인을 합니다. 세력들은 시가를 관리하거든요. 종가는 함정일 때도 많아요. 종가를 장대봉으로 쭉 뽑아놓고 바로 다음 봉 시가에서 갭으로 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음 캔들이 전 캔들 종가 가격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거짓 돌파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현재 저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신 천상계 트레이더님은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단 3개월 만에 초기 시드에 20배를 불렸고 무려 2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도 일주일에 1억 3천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세요. 이게 바로 저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이론과 매매법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천상계 트레이더님의 매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과거에 저는 매일 차트만 보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곳만 쫓아다녔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고점에 물리고 말아내리면 계속 손절을 했어요. 거래량을 보면 포모에 빠지기 쉽거든요. 지금 안 들어가면 늦어 하면서 종가에 풀베팅하고 다음 캔들에서 급락하면 바로 던져버리고, 지금의 저는요 거래량 창을 아예 껐습니다. 어차피 거래소마다 다 다르고 노이즈 투성이거든요. 그리고 매물대랑 캔들만 봐요. 종가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음 봉 시가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절대 진행 중에 안 들어가요. 거래량이 터져도 구경만 합니다. 매물대 돌파 중이어도 기다려요.
종가가 확정돼도 기다려요. 다음 캔들 시가를 보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예전엔 지금이다 하면서 바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말이죠. 데이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달라졌냐고요? 리스크는 90%로 줄고 승률은 약 3배 이상 올랐어요. 거래량을 끄니까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차트를 안 봐도 되고 이제 투자가 제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위한 도구가 됐어요. 지금도 거래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